정부 보고서 공개, 17시간 철야 농성. 오늘 정부는 우리 측 검토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당당히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가 그간 일본 측 공개 자료라든지 또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 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일 일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그 결과를 설명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 결과하고 일본에 제언할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제언할 내용, 그리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IAEA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사하고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재학 교수님 나와 계신데 제일 처음 저희 돌직구쇼 나오셔도 IAEA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지만 우리 정부 차원의 별도의 정밀한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제언 주셨는데 정부가 밝힌 부분이 바로 그 대목 같습니다. 예, 아마 오늘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양 방출이 국제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입장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IAEA 점검 보고서나 일본 측 평가는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에 미치는 영향,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 IAEA 보고서에서 약간 명확하지 않았던 알프스의 성능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찰단이 로데이터도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사선 준위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방출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그 설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이제 일반인 선량 한도의 5% 정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의 안심이라든지 또는 이 우려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오염도 농도가 좀 높은 것들은 좀 더 보관을 오래 해서 방출 방사능을 낮추는 노력이라든지 또 특히 시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불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 측에서 어떤 시료에 대한 보존 또 필요하다고 하면 교차 분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향적인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라는 기류도 밝힌 만큼 이런 부분이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어제 돌직구쇼에서 정재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고등어, 갈치, 삼치, 연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주위에 있는 많은 생선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들 안심하셨습니다. 사실은 고등어, 갈치, 삼치 등등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이 방사능 물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는 메시지는 사실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생선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굴비를 20마리 넘게 샀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의혹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 샘플, 오염수 샘플을 일본이 떠준 대로 받아서 분석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맞춤형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보고서 내용 중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즉 이번 IAEA 보고서가 일본의 용역식으로 맞춤형 보고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이 떠다 준 물 갖다가 검증한 거라 IAEA 신뢰할 수 없다라는 식의 주장도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었습니다. 들어보시죠. IAEA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료 채취도 바닥까지 긁어서 핵 찌꺼기까지 긁어서 하는 건 IAEA는 일본이 위에서 살짝 떠다 준 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완전히 일본 중심으로 한 거죠.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묘사가 담겼습니다. 위에서 살짝 일본이 떠다 준 물만 가지고 했다. 바닥에서 긁지 않았다라는 식의 굉장히 구체적인 의혹 제기도 나왔는데요. 과연 진실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IAEA가 도쿄 전력 자료 받았었다. 일본 맞춤형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IAEA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11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IAEA TF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라는 점은 명백히 보고서에 기재돼 있다라는 반박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료 분석 한 차례만 하고 최종 보고서를 쓴 건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최종 보고서 작성에 추가 검증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2차, 3차는 오히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와도 함께 검증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가지. 정재학 교수님, 아니 바닥까지 긁어서 싹싹 긁어서 시료를 샘플해야지 일본이 그냥 위에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만 위에 뜬 위에 물만 살짝 떠서 고물 그대로 그냥 주는 대로 한 거 아니냐? 과학적 진실은 뭡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탱크가 예를 들면 한 10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탱크 하나에 한 1000톤 정도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고 하면 정답은 한 1리터를 채취했을 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긁어서 시료를 채취한다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답이 아니고요. 예. 저희는 전체 평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시료를 채취하는 게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번 그 자료를 보면 탱크 내에서는 이제 교반이라고 하죠. 이렇게 잘 저어줘서 이 교반 에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 시료를 채취했고 또 탱크 간에서는 순환 즉 서큘레이션을 시켜가지고 대표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돼 있고 서큘레이션. 예. 그래서 그 부분이 IA 점검단에서 그 부분을 관찰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님 나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근거 없는 구체적인 설명들이 되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 찌꺼기는 가라앉고 윗물만 살짝 뜬 거 일본이 준 거 그거 갖고 한 거래. 라는 사실은 이게 괴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걸리 무슨 맑은 물 위에 뜨는 것도 아니고 막걸리 맑은 물.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치권이 저렇게 주장하고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상당 기간 나와서 이 오염수에 대한 전체를 실질적인 점검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물만 떠서 한 거라서 여기에 대한 신뢰성 담보할 수 없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에지테이션이랑 서큘레이션 아까 교수님께서는 한 거다. 14일 동안 전체를 순환시킨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동안 이런 보고서나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각종 괴담들이 성행합니다. 근데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보고서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괴담들은 쑥 들어가고 또 다른 식의 괴담을 만들어내게 되죠. 지금 나타나게 되는 방향에 대한 급격한 전환이 뭐냐면 알프스에 대한 기능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알프스에 대한 기능이 문제 없다 또 나오게 되면 어떤 방식의 괴담을 쏟아낼지 굉장히 궁금해지게 되는데 본인이 적어도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위에 있는 맑은 물만 뜬 것처럼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과학적인 근거로 14일 동안 섞어서 순환장치 됐던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온 이후 어떤 방식의 메시지를 낼 건지를 이야기하는 게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다 꼭 말씀드립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Q&A가 있습니다. 오염수를 만약에 방류하게 되면 이게 언제 우리 해역에 순환을 해서 도착하는지와 관련된 뭐 우려일 수 있겠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이 부분입니다. 7개월이면 빠르게 제주 해역에 유입된다. 큰일 난다. 제주 생선 못 믿는다. 뭐 이런 괴담으로 이어지는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어선이 잡은 어종과 일본 태평양상 어종은 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섞일 우려가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주 해역까지 이 물이 순환해서 오려면 상당 시간의 길이 소요된다는 건데 7년, 2년, 7개월에서 2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제주에 옵니까, 교수님? 지금 뭐 해양과학기술원하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분석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주 해류가 이제 크로쇼 해류를 포함해서 모사를 했는데 10여 년 이상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10년이요? 지류가 있기 때문에 예. 부분적으로는 그보다 빨리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 방출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안전성 여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그렇죠.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을 놓고 봤을 때 설사 방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해역이라든지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재학 교수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어떤 과학적인 논평
많은 우려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결국은 우리 수산업자들과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선 참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못 먹게 된 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자칫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인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